노인 장기요양 법률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라든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회적인 위험을 국민 전체가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부담해서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채택 과정에서 국민들은 장기 요양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더 많은 장기 요양 급여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또 장기요양 기관의 입장에서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에 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장기요양 급여 제공에 상응하는 비용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한편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된 보험 재정으로 최적의 비용 효과를 거두기를 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학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장기요양기관, 보험자 등 이해 당사자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장기 요양 위원회를 두어서 장기 요양 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요양 위원회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한 정책을 내실 있게 심의를 하게 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은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46조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47조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개의 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두는데 4가지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심의하게 되고 제24조부터 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 기준에 관해서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며 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에 관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는 설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이며 법에서 정하는 4가지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는 심의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의 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에 해당되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기준, 39조에서 정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기 전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제 네 가지의 심의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심의 기구라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이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정기관이 아니고 장기요양위원회는 심의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다음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1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사항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견서의 발급 비용의 기준,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의 기준, 법 28조에 따른 월 한도의 결정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법 45조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심의하게 되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 기준을 심의하게 되고,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심의하게 되고,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의 기준을 심의하게 되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의 기준을 심의하게 되고, 월 한도액의 결정을 심의하게 되고, 그 밖에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에서는 이제 세 종류, 위임된 시행령에서의 네 종류를 포함해서 7가지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7가지의 심의사항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특별 현금 급여에 관한 지급 기준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할 경우에, 특별 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통틀어서 특별 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 현금 급여의 지급 기준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은 이제 틀리다고 알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이 이제 법의 확대 해석이고 이제 확장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이해하는데, 제가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기준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상 틀린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는 사항을 7가지를 공부를 하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이 4가지가 별도로 정해졌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은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관한 기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의 기준은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의 방문간호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서 발생되는 발급 비용의 기준을 장기요양위원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사항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항은 이제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 1호, 2호, 3호의 동수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은 1항의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우가 시민단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항 1호에 5명으로 구성이 위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4명을 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고,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위원으로 하게 돼서 5명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2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가 5명으로 구성을 하고, 3호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 장기 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5명을 구성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2명이 임명이 되겠죠. 그러면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는 1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지만, 5명을 기준으로 동수로 구성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를 1명으로 구성을 하고,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를 2명으로 구성하게 될 경우에 1호에 5명, 2호에 5명, 3호에 5명 이렇게 이제 각각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호에 따른 동수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수 구성이라는 내용을 잘 유념을 하시기 바라고, 또는이라고 하는 위원은 둘 중에 한 개의 대표하는 자를 위원으로 할 수도 있고 각각 할 수도 있고, 위원의 숫자에 따라서 구성하는 위원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제 위원장은 정해져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이제 당연직 보건복지부의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되는 것입니다. 제4항은 이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이 아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는 재임기간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사회적인 합의 기능을 이제 수행하고자 해서 가입자의 대표, 공급자의 대표, 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 이내에 이해를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제 합의를 통해서 심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원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행을 위한 합의적 성격을 지닌 심의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 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회 해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법 45조에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해당 장기요양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촉 사유는 이제 4가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요양위원회는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고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제처,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처, 회피, 기피에 관한 해임, 해촉의 사유는 해당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등급판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이제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임과 해촉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4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결정하거나 판정하거나 할 때는 위원회가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더 있는 위원회가 있음을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4가지에 대한 해임 해촉 사유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임명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 해촉할 수 있는 사유 4가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큰 다른 위원회도 공부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유념할 사항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47조 장기요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항은 이제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성원이 이제 과반수에 해당되죠. 이제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제 제적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기구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는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는 구과출, 출과찬의라고 해서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과출, 출과찬의 의결을 통해서 운영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항은 이제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장기요양 보험료라든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정 등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먼저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꺼번에 위원들이 많다 보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내용의 찬반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로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회의에서 분야별 실무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은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가 법에 따른 위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 운영을 이제 최종 책임지는 사람이 위원장이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는 것이며,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의 업무라든가 심의 내용, 의결 정족수, 수당 지급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장기요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46조에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를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이제 부위원장은 역할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임무는 부위원장은 이제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대행자가 부위원장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제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돼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공무원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돼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항의 경우에는 이제 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는 내용은 시행령 제18조 1항에서 이제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총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는 내용을 연결시키시면 되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숙지를 해두시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도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직접 업무와 연관돼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8장의 이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에 관해서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에게 원활한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 47조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와 수행 업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조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이제 4가지의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세 번째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47조 2의 2항에서는 이제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수행 업무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47조 2의 중요한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4가지의 수행 업무를 잘 숙지를 하시고, 지원 사업이 2개가 있고, 건강검진 관리를 위한 사업이 하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4가지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47조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와 수행 업무에 관한 조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8조의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6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 47조의 이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두 번째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법에서 정하는 수행하는 업무가 3가지가 있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행 업무가 이제 3가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는 총 6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3가지, 법에서 위임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3가지의 내용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수행 업무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6가지의 내용은 잘 구별해서 숙지를 하시되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행 업무이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수행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18조의 제2항을 살펴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35조의 4 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 법률, 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자문위원회를 또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 법률, 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지원센터에는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이고 구성은 심리, 법률, 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수행 업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36조의 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시설, 전문 인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47조의 이 제1항에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에 이제 장기요양요원 업무 등이 필요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에 따라서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 인력 기준 및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47조 2의 3항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36조의 2는 이제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의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그 밖에 이제 시설 전문 인력 기준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주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법 제4조 5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으며, 법 제6조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사항에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6조 2항 1항 4호에 따라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면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현실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계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조문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이에 따라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주요 내용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 8장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